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사례연습 3번에 1, 2, 3번을 볼 건데 회계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저랑 한번 지우고 쓰고를 좀 해볼게요. 지우고 쓰고를. 자, 보시면 현금으로만 먼저 좀 구해봅시다. 아, 지우고. 아, 끄고 합시다. 끄고. 필기할 게 많으니까. 자, 보시면 요 현금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전환사채를 X1년 초에 발행하는데 만기가 3년짜리래. 할 얘기가 많으니까 같이 봅시다. X1년, X2년, X3년. 만기 액면 금액은 10만원이래요. 지금 표시 이자율이 10%니까 액면 이자는 만원씩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보장 수익률이 12%래요. 그렇구나. 상환 할증률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13%래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X1년, X2년, X3년도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현금 흐름을 완성해야겠지. 지금 현금 흐름에서 뭐가 완성이 안 됐어요? 상환할증금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상환할증금이 뭐라고? 그냥 쉽게 상환할증금이 뭐라고?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됐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상환할증금 뭐라고? 만기까지 지급을 안 했을 때 주는 돈. 이 전환권 대가만큼 투자자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보존해준다. 이런 게 맞지만 뭐 그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그냥 상환할증금 뭐라고? 만기까지 전환을 안 됐을 때 투자자한테 더 주는 돈이라고요. 괜찮죠? 자, 그럼 상환할증금을 구해봐야 되는데 보장 수익률이 있잖아. 봐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매년 액면이자 만원씩 줘. 매년 액면이자 만원씩 주는데 보장 수익률이 12%이기 때문에 보장 수익률까지 고려하면 얼마 줘야 돼? 12,000원씩 줘야 된다고요. 그럼 사실 매기만 얼마씩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야? 2,000원씩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어떻게 돼? 2,000원 돈 더 주고 2,000원 돈 더 주고 2,000원 돈 더 줘야 되는데 언제 줘? 이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만기에 지급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때 주고 이때 전환되면 이걸 다시 토해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만기에 일시에 지급한다고요.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뭐만 지켜주면 돼. 이자만 붙여주면 투자자도 나쁠 건 없다고요. 그럼 만기 지급액은 어떻게 구해? 요거에다가 얘는 1년 왔으니까 2,000원 곱하기 뭐라고? 시장 수익률 이용해요? 보장 수익률 이용해요? 액면 이자를 이용해요? 보장 수익률 조건,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이라는 게 보장 수익률인 12%까지 보장하겠다는 거지 이자를 왜 13% 붙이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 1.12 해주면 요거 한 칸 이동한 거고 2,000원 곱하기 1.12에 제곱하면 요게 두 칸 이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상환할증금이 얼마 나오냐면 6749가 나옵니다. 괜찮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보장 수익률을 이용해서 상환할증금을 구하는 방법이죠. 익숙해지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 이자율의 차이만큼 2,000원씩 미래가치로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림 그려서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 2차 때는 보장 수익률을 주지만 1차 때는 상환할증률을 준다고요. 문제 보시면 상환할증률 얼마 나와 있어? 6749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액면 금액 10만원에서 상환할증률 6.749% 곱하면 얼마 나와? 6,749원 나오죠. 이게 6.749잖아요. 그러면 상환할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차에는 주로 상환할증률을 주고 2차 때는 보장 수익률을 주고 괜찮죠? 현금 흐름까지는 우리 완성했어요. 이제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줘야 돼 우리? 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 13%로 현재 가치 평가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현재 가치가 나올 테니까. 말로 하면 어떻게 돼? 106,749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13% 현가계수. 그쵸? 만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13% 연금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계산하면 전환사채
공정가치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97594 나와요. 요 정도는 우리 말로 인지해도 되죠? 우리 이 정도 사이는 됐잖아요? 97594? 괜찮죠? 근데 실제로 얼마에 발행했어? 문제 보시면. 액면 발행해서 10만원에 발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액면 금액이랑 똑같이 발행했잖아. 원래는 97594만 받아야 돼. 근데 액면 발행하는 바람에 돈 얼마 받았어요? 발행가액이 10만원인 거 아니겠어요? 괜찮죠? 어머! 나 돈을 얼마나 더 받았어? 2406억만큼 돈을 더 받았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전환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더 주고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을. 이게 뭐가 돼? 전환권 대가로 2406이 돼요. 괜찮죠?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 같은 관세사 시험만 돼도 부장 수익률 주고 발행 금액만 준 다음에 전환권 대가 구하라고 한다고요. 전환권 대가 구하라면 상환할증금 구한 다음에 현금으로 쭉 땡겨와서 얘 구하고 액면 금액에서 얘 빼서 얘를 역산해 줘야겠죠.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지금이라도 얘기해. 이해 안 되면 집에서 얘기하세요. 오늘 휴강할게. 자, 괜찮죠?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휴강해야겠네요. 이렇게. 왜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다 해볼게, 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액면 금액이 얼마? 10만원이고 전환사채가 얼마? 97594라고요. 그럼 이만큼 대차를 맞추면 이게 뭐야? 전환권 대가가 되고요. 전환권 대가가 2406이 되겠죠. 그림상 이렇게 된다고. 괜찮죠? 그럼 봐봐. 얘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 그렇죠? 하지만 전환사채는 어떻게 돼? 매기말 유효이자율법에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 경우에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야?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액면 금액 10만원에다가 상환할증금 더한 6749 더한 금액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환되기 전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럼 X 1년 초에 회계처리 해볼게요. 숫자 다 구해놨잖아. X 1년 초에 회계처리 보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 봐. X 1년 초에 회계처리 보면 아니 숫자 다 써놨는데 뭐 현금 10만원 들어오겠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쭉 당겨왔더니 얼마 나왔어? 9, 7, 5, 9, 4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대차를 맞추면 2, 4, 0, 6이 뭐가 나와? 전환권 대가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뭐 이게 회계 처리가 다라고요. BS도 그려보자. 자, BS를 그려보면 현금을 생각할게요. 여기 전환사채로 얼마? 9, 7, 5, 9, 4가 오고요. 전환권 대가로 얼마? 2, 4, 0, 6이 오게 됩니다. 괜찮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 발행 시점에 자본요소 증가액은 얼마냐? 부채 증가액 물어볼 거면 사채 물어보겠지. 자본요소 증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요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괜찮죠? 그럼 기말회계 처리도 해보자. 여러분이 전환사채 하면 뭔가 다를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겁을 먹어서 문제지. 사채랑 완전히 똑같아. 우리 다 배웠잖아. 에? 아니 다 배웠죠. 자, X1년 말 보면 자, 회계 처리하지 말고 당연히 X1년 말에 무슨 처리만 해줘야 돼. 무슨 회계 처리?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잖아. 무슨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 이자 비용의 회계 처리만 해주면 된다고요. 언제나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뭐라고?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그럼 봅시다. 지금 기초 장부금액이 얼마야? 97594 아니에요? 유효이자율 몇 프로야? 13%잖아요. 그쵸? 그럼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12687 나와요. 봐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기반의 회계 처리 봅시다. 이자 비용 12687 현금 나 얼마 줘야 돼? 부당 수익률만큼 해서 12,000원 줘요? 아니면 액면이자인 만원만 줘요? 만원만 주지. 만원만 준다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전환사채가 2, 6, 8, 7 삼각된다고요. 괜찮죠? 하나도 안 어렵잖아. 사채랑 똑같은데. 그럼 BS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1년 말에 전환사채, X1년 말에 전환권 대가 있는데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계산하고 삼각했으니까 전환사채 장부금액 여기까지 올 거야. X1년 말에. 전환권 대가는 변동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회계 처리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전환권 대가는 똑같이 2406이야. 그럼 전환사채는 어떻게 될까요? 기말 장부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개 있겠어? 두 가지가 있죠. 사채랑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 9, 7, 5, 9, 4 곱하기 1.13 빼기 만원 하면 기말 장부금액이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면 기말 장부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00281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이럴 수가 있어? 나 계산 잘못했지? 아니, 사채 액면 금액이 10만원인데 지금 아직 만기도 안 되는데 사채 장부금액이 100281이라. 나 계산 잘못했잖아. 자, 옛날에 얼마나 공부를 못했냐면 이거 구한 다음에 아유 내가 그럼 그렇지 틀렸구나 하면 넘어갔다고요.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야? 왜? 그치,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액면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 플러스 상환할증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중에도 얼마든지 액면 금액을 초과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지 무슨 얘긴지. 여러분, 당연하죠. 그림상 여기 10만원이 올라갔잖아. 이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요 간격이 10만원이 넘었다는 소리지. 그쵸? 놀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X1년 말이기 때문에 만원 나누기 1.13 더하기 11만 6,749원 나누기 1.13에 제곱해도 구할 수 있다고요. 왜? 언제나 채권의 장부금액은 그 시점에 잔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만큼 현금 흐름 남았으니까 이걸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땡겨오면 X1년 말에 장부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죠? 여러분? 1번 방법을 선호할까요? 2번 방법을 선호할까요? 이 전환사채 문제를 풀 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풀 때 1번 방법을 선호할까? 2번 방법을 선호할까? 윤돈이는 그냥 찍는 건데 뭐 못해요? 요거? 당연히 2번 방법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이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일반적으로 장부금액을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왜냐면 좀 이따 기중에 일부 전환되고 일부 행사되고 현금 흐름이 바뀌고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못 풀어. 뒤에 가서는 이렇게 푸셔야 돼. 언제나 채권의 장부금액은 뭐라고? 그 시점에 잔여 현금 흐름을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땡겨온 거라며.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율로 땡겨온 거라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부금액은 이렇게 풀기를 권유드려요. 괜찮죠? 그럼 여러분 똑똑이니까 이제 슬슬 지겨우니까 해봅시다. X2년 말이요. 회계처리 또 해봐야 되나? 그래. 자, X2년 말에 회계처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얼마예요? 기초 장부금액이 100281이라며. X1년 말 장부금액이 100281이었잖아요. 그럼 100281에다가 13% 곱하면 되니까 100281 곱하기 0.13 하면 이자 비용 얼마 나와요? 13037 나오잖아. 그쵸? 근데 현금 얼마 나갔어요? 만원 나갔죠? 그럼 3037만큼 어떻게 돼? 전환사채가 삼각돼서 증가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나 이제 BS는 안 그릴래. 전환권 대가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환사채 장부금액 어떻게 돼, 그럼? X2년 말에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어떻게 돼? 100281 곱하기 1.13 빼기 만원 해줘도 되지만 이제 X2년 말이기 때문에 잔여 현금은 얼마만 남았어요? 11만 6,749원 잔여 현금 흐름 나왔지? 그거 뭐 해주면 돼? 나누기 1.13 하면 그게 X2년 말의 장부금액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사채랑 똑같아. 지금 전환사채라고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전환권 대가 구하는 거랑 현금 흐름에 상환할증금 구하는 거 빼고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쵸? X2년 자 보면 자 X 3년 말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3년을 다 해버리는 건 다 해서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쩌라고? 그렇죠? 그렇다고요.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나 지금 하나도 몰라. 문제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도 안 구했어. 그냥 문제에서 현금으로만 주고 나 전환권 대가도 몰라. 하나도 안 물어보더니 갑자기 다른 거 하나도 안 줬는데 계산도 안 했는데 문제에서 X3년도에 이자 비용 물어보래. 중간에 전환이나 행사 안 했대. X3년도 이자 비용 물어봤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개쉬운 문제예요? 개쉬운 문제죠. 왜? 왜요? 어땠을까요? 116 749 나누기 1.13 하면 이게 뭐야? X 3년 초에 전환사채 장부금액이라고요. 이해가 되셔야 돼. 여기다 뭐 하면 돼? 13% 하면 그게 X 3년도의 이자 비용이에요.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삼각표를 그려서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풀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 지금도 강의하시는 분인데 옛날 선생님들은 삼각표로 많이 했거든요. 이 복합금융상품도. 그래서 신주인수권 부사채쯤 가서 중간에 막 행사되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책을 덮었다고요. 공부할 때 1차 6개월 만에 붙었는데도 중간에 공부할 때 책을 덮었어. 아, 이건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덮었다고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럼 116 749 나누기 1.13 곱하기 0.13 하니까 얼마 나와? 13431 나와요. 괜찮죠?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X 이자 비용만 물어본다면 전환권 대가 이따위권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채랑 똑같기 때문에 봐봐. 13431 현금 만원 빠져나갈 테니까 전환사채가 3 4 3 1 삼각되겠죠. 네,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전환사채 장부금액 얼마겠어요? 뭐라고요? 106,749원이요? 확실해? 맞아요. 그게 돼야죠. 여기까지 하는 순간 드디어 이 채권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회계 처리했을 때 어디를 변할 건지 결과값을 알고 회계 처리하는 거지. 마지막까지 오면 3년까지 이자 비용까지 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줬고 이제 받을 줄 돈이 요거랑 요거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요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106,749만 남아있겠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 여태까지 했던 사채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2차 때는 단원 구성이 얘랑 달라요. 단원 구성이 금융부채, 금융자산, 복합금융상품 이렇게 순서대로 나간다고요. 토하겠죠. 금방 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나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대. 아무 일도 없었대. 그럼 X3년 말에 추가로 뭐 해줘야 돼? 이제 전환사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전환사채 얼마 없어져? 106 749 없어지면서 아이 더러운 놈 진짜 전환 안 했네. 106 749 없애면 되겠죠? 그 이제 뭐 해줘야 돼? BS의 전환권 대가를 계속 놔둘 수가 없어. 이제 끝났다고. 안녕. 전환권 대가 2406 없어지면서 전환권 대가 소멸이익으로 2406 기재하는데 문제는 요거 자본이에요, 단기순이익이에요? 그쵸, 자본이라고요. 본인이 출제위원이면 이거 시험 문제 못 내겠어요. 여기까지 우리 했잖아 지금. 이게 다야 일반적으로. 본인이 출제위원이면 이거 시험 문제 못 내겠어요. 낼 게 없어요? 당연히 X1년 초에 전환권 대가 얼마 아니 물어보겠죠. 보기 1번. 보기 2번. X1년도에 이자 비용 얼마냐? 보기 3번. X2년도에 이자 비용. 보기 4번. X3년도 초에 장부금액 얼마냐? 그리고 보기 5번. 만기 지급액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 순간순간의 금액들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빨리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사실 사채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사채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사채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밥 못 드셨어 점심. 많이 드셨어요? 사채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해? 그 시점에 자녀 현금 흐름을 현재같이 당기면 될 거 아닙니까? 발행 시점에 시작이자리나 유효이자율로 완전히 똑같아. 이자 비용은 어떻게 구해요?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라면서요. 완전히 똑같아. 특별한 게 없어. 내가 상환할증만 구하고 전환권 대가만 구하고 나면 그 다음 이 기초의 회계 처리만 정확히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 현금 흐름이랑 회계 처리랑 똑같다고요. 괜찮죠? 명칭만 사채가 아니라 전환사채인 것 뿐이지. 괜찮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X1년 초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 치명적인 문제가 뭐야? 정보 이용자한테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사채랑 똑같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정보 이용자가 볼 때는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이 97,594인 줄 안다고요. 아닌데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은 106,740원인데 76,749원인데 그리고 무조건 전화사채로 106,749원으로 기재하는 건 어때? 그것도 옳은 정보의 전달 방법이 아니야. 왜냐면 10만원은 만기까지 이거 줘야 되는 돈이지만 6749는 전환되면 안 줘도 되는 돈이야. 보너스라고요. 실제 액면 금액은 10만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너무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날 봐. 그래서 야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말고 BS를 좀 이렇게 구성해봐 한다고요. 일단 전환권 대가는 2, 4, 0, 6이 맞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전환사채는 어떤 금액으로 기재하는 게 사실 사리에 맞아. 액면 금액으로 기재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 다음 정보 이용자한테 뭘 보여주는 것도 사실 이 맞아. 상환할증금을 보여주고 상환할증금이 만기에 6749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맞겠죠. 그래야지 정보 이용자한테 액면 금액은 10만원인데 만기까지 전환 안 되면 요 돈 더 줘야 된대. 보여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야? 계산해 봤더니 9, 7, 5, 9, 4였다고. 괜찮죠? 그럼 뭘로 조정하면 되겠어? 사채는 어떻게 했어요? 액면 금액에서 장부 금액 뺀 금액 뭘로 했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상환할증금 썼죠. 하지만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쓰지 않고 전환권 조정이라는 계정을 쓴다고요. 마치 사채 상환할증금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랑 계정 성격이 똑같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안 괜찮지 당연히.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액면 금액에다가 상환할증금 더한 다음에 장부 금액 빼주면 알아서 나와요. 역산하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이거 계산하면 9155 나와요. 9155 나와. BS 모양이 이렇게 기재되는 걸 IFRS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안 하라고 그랬을까? IFRS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에도 회계 처리를 순액으로 할 건지 총액으로 할 건지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어. 근데 순액 회계 처리도 있고 총액 회계 처리도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 순액은 다 틀렸죠. 의급 중심들 막 이러면서 했다고요. 똑같이 맞게 채점했어요. 사실 2차 때는 그냥 순액으로 하면 돼. 총액으로 하면 여러분 헷갈려. 봐봐. 이거 총액으로 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총액으로 하면 발행 시점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재엔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현금에 10만원 들어와. 그 다음에 전환사채 액면인 10만원 써. 옮겨 적으면 돼. 상환할증금 6, 7, 4, 9 써. 전환권 조정은 뭐겠어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랑 성격이 똑같으니까 부채 차감 계정이겠지. 그게 차변해 온다고. 여기 전환권 조정으로 9155 써. 대차가 안 맞지? 그게 전환권 대가예요. 2406. 이거 BS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것 뿐이지 뭐 회계 처리하는데 심오한 논리가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회계 처리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 아, 전환권 조정은 상환할증금과 전환권 대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요. 전혀 관계없는 숫자야. 그렇다고요. 그래서 총액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하면 돼. 실제로 우직하게 총액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회계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 선생님들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분 옛날에 배운 적이 있었고 뭐 존경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실제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전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만 해도 책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렇게 안 해놨어요. BS도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2차 시험에 나왔을 때 회계사도 세무사도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풀배점이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풀 거라고. 이게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뭘 할 줄 알아야 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이건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출제위원이 뭘 물어보겠어 당연히. 전환권 조정의 장부금액 물어보겠지. 그럼 전환권 조정의 장부금액은 내가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구할 수 있나? 아니. 액면 금액에 상환할증금 만기 지급액 더한 거에서 장부금액만 빼주면 알아서 튀어나와요. 마치 4일차 장부금액 구하는 거랑 똑같지. 4일차 장부금액 어떻게 구했어요? 네?
액면금액 빼기 장부금액이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사채랑 다르게 상환할증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액면금액 더하기 사채 상환할증금 만기 지급액 빼기 장부금액 하면 전환권 조정이 나온다고요. 오늘 집에 왔더니 그런 거. 야, 너 전환사채 배웠다. 전환사채 회계처리 총액법으로 하면 개 어려운데.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순액으로 잘 등신하면 돼요. 어차피 총액으로 2차 때는 물어보지도 않아. 회계처리 시키지도 않아. 이거 좀 이따 보겠지만 회계처리 복잡하기 때문에 시키지도 잘 않아. 만약에 시켜도 그냥 순액법으로 해도 답이 맞다고요. 채점이 다 들어간다니까. 하지만 1차 때는 좀 나이 드신 분들 들어가 교수님들이 여전히 전환권 조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IFRS에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권 조정액은 구할 수 있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순액법으로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전환권 조정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BS 모양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전환권 조정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 불안하다. 나 봐요. 그럼 X 1년 말 봐봐. X 1년 말.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전환사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환권 조정이 없어지겠지. 전환사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환권 조정이 없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전환사채 상가액 또는 전환권 조정의 상가액이라고 하죠. 상가액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변해가는 장부금액? 그럼 상가 원가고 상가액. 상가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장부금액 변동액. 그럼 얘기했네. 전환권 조정의 상가액. 다른 말로 전환권 조정 장부금액 변동액이나 전환사채의 상가액.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변동액이랑 똑같다고요. 그럼 우리 지금 봐봐. 문제에서 전환권 조정의 X1년 상가액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돼? X1년 초와 X1년 말의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변동액이 전환권 조정 상가액이랑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이것도 사채랑 똑같잖아. 사채도 4일차 상가액 어떻게 구해? 기말 장부금액에서 기초 장부금액 계속 구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환권 조정 상가액도 기말 사채, 전환사채 장부금액에서 기초 전환사채 장부금액 빼주면 답이 맞을 수밖에 없어. 금액이 똑같은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결론이 뭐야? 이 총액법과 순액법 이슈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치. 순액법을 하면 되고 전환권 조정액은 물어볼 수 있으니 전환권 조정액 물어볼 때는 BS 모양을 기억하면 돼요. 오리지널 BS 모양. 괜찮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 정도야.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